(202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주요 문항 심층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023학년도 대수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끝이 났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무난했다, 쉬웠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무난했고, 뭐 간간히 나오는 고난도나 신유형 같은 것도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마저도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거의 그냥 빼다 박은 매우 유사한 유형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등급 컷은 6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50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47, 4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등급 컷 점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다, 오답이 있다, 그러면 그 단원에 있어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적대별로 이제 6평 이후에 학습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등급 학생, 뭐 47, 48, 50, 뭐 정확히 말하면 만점 학생들이죠. 이번에 만점 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만점이고 1등급이라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자만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자만하지 않고 충실하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기출이에요. 당해년도, 올해 기출 포함해서 최근 3개년어치의 기출을 딱 그 문제 보자마자 이게 몇 학년도 문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꼼꼼히 그리고 여러 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연계 교재가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과 더불어서 곧 출시할 수능 완성이 있죠. 분명히 이제 뭐 그쪽 파트, 개념 파트 쪽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기출과 연계 교재를 꼼꼼히 학습을 해줘라. 근데 많이 할 필요도 없어. 하루에 30분에서 많으면 1시간 정도만 해줘도 수능에서 원하는 목표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루에 몰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주말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반나절만 공부해도 돼. 근데 본인이 2, 3등급 내지는 그 이하의 점수를 득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단원의 기본 개념 부족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시험에 있어서 오답 분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고3, 저 고3인데 아직까지 개념 한 바퀴 못 돌렸어요. 괜찮습니다. 서둘러서 끝까지 개념 돌려주시고요. 개념 돌려주시고 뭘 해야 되냐, 1등급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출은 정말 그 입이 마를 때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출 정말 학습해 주셔야 되고, 개념 안 돼 있다, 그럼 개념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번 6평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간의 6평을 이제 쭉 따져봤을 때 2021학년도부터 올해 2023학년도 6평까지 출제 경향성을 따져보면은 수능보다는 일부러 평가원이 조금 무난하게 출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제는 시험 보는 대다수가 고3 학생들인데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2021학년도부터. 그래서 일부러 조금 6평은 무난하게 출제하지 않나. 바꿔 말하면 뭐야? 수능에서는 절대 이 난이도, 이번 난이도처럼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봐도 좋아하면 안 되고, 못 보면 더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은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유념하시고, 본인의 꾸준한 공부 앞으로 남은 5달 동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시작해 볼게요. 6번인데 도시 내부 구조 문제입니다. 서울 나왔고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지역만 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없잖아요. 수능에서는 분명히 네 지역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냈고, 나온 지역 볼까요? 서울 외곽에 단골 손님 노원구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 구도심 중구, 신도심 강남구가 나와있다. 자, 그럼 이제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정리해 볼까? 자, 노원구는 자
대표적으로 무슨 기능이 있는 지역이지? 그치? 주거 기능에 특화된 지역이야. 그치? 자, 그러면 주거 기능에 특화된 아파트 단지 굉장히 많아, 안 많아? 많겠지. 바꿔 말하면 뭐야? 상주 인구가 많다, 상주 인구. 자,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구를 보통 도심이라 부르고 그 강남구를 부도심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좀 다르게 부를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 중에서도 역사가 상대적으로 깊어 안 깊어? 깊지. 그러니까 나는 구도심이라고 부를게. 그럼 선생님 강남구는요? 강남구를 신도심이라 부를 거야. 그럼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업무 기능이 발달은 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상주 인구는 많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유입이 돼 안 돼? 되거든. 다 거기로 일하러 와. 중구 일대로. 근데 밤 되면 퇴근 시간 되면은 거기에서 살아 아니면 다 자기 집 가? 자기 집 간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구도심은 상주 인구는 없다. 업무 기능의 특화. 그다음에 인구 공동화. 자, 그러면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을 보이냐? 구도심인 중구처럼 업무 기능도 있어. 그런데 플러스 뭐도 있냐? 사람들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도 있지만 뭐도 있다? 주거 기능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남구를 대표하는 강남역 일대를 가보면 뭐 번화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그 옆 동네인 이제 학원가만 대치동이라든지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를 가보면은 상당히 아파트 단지야. 그러니까 노원구 쪽과 그 경관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 기능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 주거 기능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구랑 노원구의 상주 인구가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번 6평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또 서울 나온 적 어디야? 그지? 금천구로구가 있죠. 금천구로구. 금천구로구. 금천구로구는 서울 내에서 뭐에 특화된 지역이야? 그지? 제조업에 특화된 지역이다. 그래서 제조업 얘기 나오면 항상 금천구로구 떠올려주면 되겠죠. 오케이. 서울 내부 구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따져볼게요. 상주 인구 나왔고 금융기관 수가 나와 있네요. 일단은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지금 두 군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노원구가 상주 인구가 비슷하다. 근데 강남구, 노원구 중에서 금융기관 수 더 많은 게 어디야? 그지? 업무 기능에 특화된 곳. 그래서 나가 강남구가 된다. 그럼 다가 뭐가 돼? 노원구가 된다. 그럼 가가 이제 중구가 되는데 중구는 강남구처럼 금융기관 수 많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적어 안 적어? 적다라는 거지.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지. 그지? 상당히 적죠. 그래서 가나다 정리해봤고요. 넘어가 보죠. 가는 나보다, 중구는 강남구보다 초등학생 수가 적겠죠. 항상 이제 초등학생 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 상주 인구와 비례하는 지표겠죠. 다음 니은. 중구는 강남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이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건 뭐야? 상주 인구 대비, 상주 인구 대비. 대비 주간 인구에 대한 지수인 거지. 곱하기 100.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구나 중구나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는 많은 지역이야. 그 얘기인즉슨 출퇴근 시간대 통근 통학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유출되는 사람보다. 근데 지수가 높으려면 분모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지. 분모가 뭐야? 상주 인구잖아.
근데 강남구는 상주 인구가 많아, 안 많아? 많다는 거지. 근데 중구는 상주 인구가 굉장히 적잖아. 그래서 상주 인구가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구가 주간 인구 지수는 강남구보다 높다는 거야. 디귿. 중구는 노원구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 클래식하게 선지가 나왔네요. 자, 리을.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값 비싸냐 이런 얘기인데 노원구랑 강남구 중에 우리 어디 비쌀까? 상식적인 얘기잖아, 그지? 정답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 보죠. 자, 자원 문제인데 뭐가 나왔어?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광물 문제 나왔네. 광물 자원 문제.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고3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뭐 재수생, 삼수생 학생들은 이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낯설 거야. 기출로서는. 그래서 최근 기출에서 자원에서 뭐가 나왔나 살펴보면은 작년 평가원 기준으로 따져보자. 작년 수능에는 그죠? 1차 에너지 공급 나왔죠. 그리고 또 나왔던 게 뭐야? 발전. 발전 구조를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또 신재생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 세 개의 유형으로 평가원이 많이 출제를 했었어. 당연히 그리고 얘네들이 좀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교과서의 자원 파트 펼쳐보게 되면은 얘네들도 물론 있지만 뭐도 있냐? 광물 자원도 있어, 광물 자원도. 다만 평가원이 최근에는 얘네들을 위주로 출제했을 뿐인 거지 얘를 안 내리란 법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유형을 최근에 언제 내나 봤을 때 19학년도가 마지막이더라고. 19학년도. 그러면 2018년이니까 4년 전에 낸 거지. 그러니까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진 않아. 낮아. 하지만 광물 자원을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의 오답률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야? 평가원의 그 기출 유형에 너무 익숙해지진 말라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소재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볼게. 지역별 생산량 비율이야. 자, 나온 거는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이다. 자, 이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에 대해서 이 예전 기출이 상당히 잘 다루고 있어서 한번 볼게. 자, 간은 백색을 띠거나 정제후 백색을 깎이는 전토 광물이다. 주로 도자기 및 내화벽돌.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하면 될 것 같아, 광물 자원은. 그러니까 도자기나 내화벽돌,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되며 산청과 합천, 경남 지역이죠. 등재 분포한다. 얘가 바로 고령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 뭘까? 시멘트. 그죠? 카르스트 지형에 분포하는 석회석이 된다. 그래서 제철 공업에 사용되고 삼척이나 단양이야. 삼척은 강원도고 단양은 충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카르스트가 분포하는 지역과 일치하잖아. 강원도 남부, 충북의 북동부, 더 넓게 보면은 경북 북부 지역, 울진 지역 이렇게까지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 거기서 이제 석회석들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원 중에서 가채연수가 긴 편에 속한다 했는데 가채연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소비량,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의 소비량 그리고 현재와 같은 매장량이라면 몇 년 뒤면 고갈이 되는지를 따지는 연수가 가채연수야. 근데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자원 중에서 가장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고 가채연수도 가장 긴 게 바로 뭐다? 석회석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남한, 그러니까 남한 얘기하는 거야. 남한에서 우리 자원에서 일장 먹는 거는 바로 뭐다? 석회석이라는 거.
다음에 다 볼게요. 다는 제철공업의 주원료. 끝났죠? 뭐야? 철광석이잖아, 그지? 제철공업. 발달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북한에는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하며 남한에는 양양, 홍천, 충주 등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철광석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이 자원들의 지역적인 분포를 다루고 있거든. 근데 이건 뭐 수특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많아. 이제 한번 넘어가 보자. 오케이. 가나다인데 우리가 항상 자료 해석에서는 뭐부터 봐야 돼? 티나는 놈, 왕따부터 잡아야지. 다가 눈에 띄잖아, 그지? 얘는 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에 지역을 어때? 다 줬지. 근데 평소에 평가원에서 어땠을까? 가렸다는 거야. 나였으면 가렸어. 어떻게? 강원을 뭐 A, 충북 B, 경남 C.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다잖아. 얘가 바로 철광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가르칠 때 모든 이 광물 자원은 어쨌든 일반은 강원이야. 근데 강원에서 100% 먹는 게 철광석이었고, 그 다음에 강원, 충북 7대3 먹는 게 뭐야? 강원, 충북 7대3. 카르스트 지역 일대에서 분포하는, 그죠? 석회석. 그 다음에 산청 지역에서 분포하는 경남이라든지 경북 지역에서 비중이 좀 높은 게 뭐야? 고령토가 되겠죠. 현지 볼게요. 제철공업, 철광석에 대한 설명이고요. 시멘트 공업, 석회석,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딩동댕. 3번. 고령토는 석회석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 내가 뭐랬어? 생산량이든 매장량이든 가채연수든 일장 먹는 건 뭐라고? 석회석이라고. 석회석. 오케이? 그래서 가는 나보다 생산량이 적겠죠. 난 4번. 석회석은 철광석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했는데 철광석은 진짜 생산량을 따지잖아. 얘 정말 발톱도 안 돼. 발톱 때만도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철광석 수요는 많잖아. 제철공업, 자동차 다 수입해 온다는 거지. 자, 5번. 가는 금속광물, 나다는 비금속광물인데 여기서 금속광물은 뭐야? 철광석만 금속광물이고 얘네 둘이 비금속광물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6평이 나왔으니까 뭐 수능에서도 언제든지 이 광물자원 소재로 출제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 주제들이 또 출제될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함부로 어떤 단원에 있어서 뭐가 출제되겠다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반에 대비를 해야 돼. 알겠죠? 네, 기후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딱 봤는데 자, 표가 나와 있고 나오는 지역 한번 보면은 인천, 대관령, 강릉, 울릉도 단골 선율로 나와 있네요. 우리 북위 37도선에 있는 단골 손님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나널 평균 기온과 각각 여름과 겨울의 강수 집중률 퍼센티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표든 그래프든 항상 티나는 것부터 들어가 보죠. 난 뭐가 먼저 보이냐면은 얘가 먼저 보여. 선생님 남한인데 지금 우리 남한인데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대야 10. 19.7. 어디겠어? 위도는 지금 똑같아. 근데 이 넷 중에서 가장 여름이 추운 데가 어디겠어? 고지대에 있는 대관령이 되겠지. 대관령. 바로 가가 뭐가 된다? 대관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다라는 상대적으로 최나널이 큰 차이는 안 나. 아주 그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강수 집중률을 보고 싶거든? 자, 강수 집중률 봤을 때 격앙집 보면은 다 한 자리인데 이놈만 22%가 돼. 뭐야? 완전 해양성이잖아. 뭐가 될까? 그치? 울릉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다랑 난데 뭐 아니면 뭐야? 서해안에 있는 인천 아니면 동해안에 있는 강릉이야. 그럼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격강집이 높은 게 뭐가 돼? 라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해안에 있는 강릉이 라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라가 강릉. 나머지 다가 인천이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심화적인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울릉도에 대한 얘기야. 울릉도의 강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게. 이게 뭐냐면 2016학년도 9월. 굉장히 옛날이죠. 2015년이니까 몇 년 된 거야? 벌써 7년 정도 됐네요. 그때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이게 이제 각 계절별 강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 그래 놓고 여기가 이제 가을, 봄. 여기가 이제 뭐 A, B 이렇게 돼 있었거든. 여러분들이라면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뭘 것 같아? 얘가 뭐고 얘가 뭘 것 같아? 선생님, 항상 우리 울릉도는 다설지고 겨울에 눈 많이 오고 실제로도 지금 겨울 강수 집중이 높잖아요. 그럼 여기가 겨울이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여름이고. 오케이? 이래서 애들이 다 틀렸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울릉도가 해양성 기후인 건 맞아. 우리나라 지역들 중에서. 그렇지만 울릉도도 뭐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위치를 봤을 때 대륙이 어디에 위치하다 써 있어?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울릉도도 계절별 강수 비중을 따지면 어느 계절이 더 많다, 제일 많다는 거야. 여름이 많아, 여름이. 오케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 엄연히 여강집이 더 높아, 안 높아? 높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가 몇 프로라는 거야? 22%. 그 다음에 얘가 원래는 얘가 33%였거든. 근데 아까 빠트린 얘기가 이 통계값이 바뀌었어. 10년 단위로 기후 통계가 바뀌는데 작년 구평이랑 수능까지는 1981에서 2010 통계를 썼거든. 근데 갱신이 되면서 올해부터 좀 바뀌었어.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대강 30% 할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타 다른 지역들의 비중은 어떠냐는 거지. 일례로 한강유역을 예로 들어볼게. 한강유역. 한강유역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야. 비율이. 그러니까 여강집이 굉장히 높아, 안 높아? 높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얘는 여름, 가을, 겨울, 봄 순이잖아. 근데 이 한강유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은 여름, 가을, 봄, 꼴찌가 겨울이야, 꼴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만큼 울릉도의 격강집은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여강집이 최대 몇 가지 올라가? 최대 60%, 70%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60%, 70%. 격강집은 많아야 5%? 많아야 5%? 그지? 거의 얘는 비슷하잖아. 근데 이게 몇 배 차이야? 거의 뭐 12배 차이 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순위적으로는 여름이 어쨌든 모든 지역에서 다 계절별 강수 비중 1등 먹지만 그 속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알았니? 조금 심화적인 얘기 해봤어. 넘어가보자. 선지로 넘어가보자. 자, 가의 전통가옥에는 우대기가 뭐야? 겨울철에 강설에 대비한 시설이죠. 울릉도의 전통가옥이야. 자, 2번. 울릉도는 대관령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자, 연강 수량 얘기는 항상 뭐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연강 수량이 주어지진 않았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다우지 중에 하나가 어디야? 중부지방에서 대표적인 다우지는 우리 대관령 있죠. 거의 뭐 어때? 1900mm 가까이 되죠. 1900. 그래서 1981에서 2010, 1981에서 2010 기준으로 다우지 한번 순위 매겨보면은 가장 많은 지역은 우리 남해안의 거제도야, 거제도. 1반은 거제도야. 그 다음이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엄연히 이 제주도에서 위에가 제주고 아래가 서귀포야. 엄연히 다릅니다. 어디가 더 강수량이 많을까? 이 논리도 생각해 봐야 돼. 자, 섬의 모양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산맥이 이 방향으로 돼 있어. 이게 한라산이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강수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은 언제야? 여름이지. 근데 여름 계절풍 어디서 불어와? 북쪽에서 불어와? 남쪽에서 불어와? 남동쪽에서 불어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바람바지 사면 여기가 되겠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서귀포가 제주보다는 강수량이 많아. 한 400mm 정도 많아. 그래서 거제도가 한 2000 되고 그 다음이 저기 뭐냐 서귀포. 그 다음이 대관령이야. 이렇게 돼. 자, 3번. 다는 나보다. 인천은 울릉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여기에 역시 기온의 연교차 알 수 있는 지표가 크게 나오진 않았어. 근데 기온의 연교차라는 거는 뭐야? 최나널 평균 기온.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늘 평균은 뺀 거지. 근데 지역별로 우리가 기온을 한번 따져보면은 크게 최나널 평균 기온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 어디 빼고? 얘는 대관령이야. 유독 낮지. 고지대니까. 근데 이게 최하늘이거든. 최하늘 평균 기온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안 크다? 크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딱 봐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 안 커? 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연교차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의 평균값인 연평균 기온이나 항상 선지에서 묻는 이런 기후지표들의 근간이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최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후 공부할 때 뭐 공부해? 최나널 공부해? 최나널 안 한다고. 뭘로 공부하는 거야? 최하늘이 바로 이 기후의 기본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은 인천이 울릉도도 연교차 크냐 묻고 있는데 야, 당연히 인천이 울릉도보다 겨울 기온이 낮아 안 낮아? 낮겠지. 서해안에 있고 울릉도는 동해안에 있는 섬이니까. 그래서 연교차는 어디가 더 크다? 인천이 더 크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강릉은 대관령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항상 나오는 거. 대관령 껴가지고 묻는 선지, 그지? 5번. 다는 동해안, 다는 서해안이고 라가 동해안에 있죠. 오케이. 그래서 기후 문제 풀이와 더불어 좀 심층적인 얘기 해봤습니다. 유사기출을 제가 또 넣었었군요. 유사기출 봤을 때 나온 지역이 지금 거의 똑같아. 홍천 빼고. 이번 6평에는 홍천 대신에 저기 대관령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래프에서 뭐 묻고 있냐면 똑같이 계절별 강수 비중이랑 연강수량 줬고요. 그다음에 최하늘과 연교차를 줬어. 보자. 야, 나온 지역은 거의 똑같아. 홍천이고 지금은 대관령이야. 그리고 연강수량 줬고 계절별 강수 비중 따질 수 있게 줬어. 그리고 최하늘과 연교차 줬으니까는 어때? 야, 여기서 연교차 더하면 뭐 나와? 최나널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럼 선지에서 분명히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준자료가 더 많긴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좀 얘가 더 어려웠던 거는 가나다라 ABCD를 매치해줬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항마저도 이런 기출을 좀 빼다 박은 문항이 이번 6평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역 문제 돌아왔습니다. 지역 문제. 항상 그냥 지역 문제는 내면 오답률이 높아. 기후 문제나 지역 문제나 그냥 내면 오답률이 높아. 그 얘기는 뭐야? 공부 안 한다고 애들이, 특히 고3 친구들. 기출만 풀면 된다니까? 무슨 생뚱맞은 지역 나오는 거 아니잖아. 자,
힌트도 준다고. 해안면. 해안면은 많이 나오잖아. 양구군의 해안면이야. 거기에 별명이 뭔지 알아? 펀치볼이래. 펀치볼. 펀치볼. 그러니까 우리가 펀치볼이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지. 웅북 피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고지대에서 상대를 봤을 때 여기 이런 데서 봤을 때 상대 그 모양이 이렇게 볼처럼 됐다는 거야. 그래서 6.25 전쟁 시절에 미군들이 붙여준 별명 여기 생긴 게 펀치볼 같다고. 별명이 펀치볼이야.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침식분지가 돼 있고. 매봉산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매봉산이 그 태백에 있는 곳이거든. 강원도 태백. 그래서 매봉산에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바람의 언덕이 나와. 바람의 언덕. 매봉산 바람의 언덕 가면은 이제 배추를 재배하거든 거기서. 태백이니까 어떻게 재배하겠어? 시설 재배하겠어? 노지 재배하겠어? 노지 재배하겠지. 그래서 맨 땅에서 이렇게 막 배추를 쫙 재배하거든. 근데 한 5, 6월 달쯤에 여기 가잖아. 경치가 작은 거 아니야. 차 타고 이렇게 쭉 꼬불꼬불 올라가거든.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제 해발 고도가 7, 800이 넘어간다고. 분명히 900, 1100 이런다고. 근데 올라가다가 이 시 언저리에서 갑자기 등고선이 넓어져. 넓어진다는 건 뭐야? 평탄해진다는 거지. 근데 해발 고도 높아, 안 높아? 높다는 거지. 그러면 고위 평탄면이구나. 고위 평탄면. C는 뭐야? 고위 평탄면. 이제 A는 뭐가 될까? 그냥 주변 산지인 거지. 침식분지 주변 산지. 얘는 뭐 많이 나오잖아. 침식분지 다른 소재 나올 수 있는 건 어디야? 소양강 끼고 있는 뭐 춘천 나올 수 있는 거, 그지? 자, 보자. A는 마그마? 에라이 씨. 마그마 얘기가 침식분지에서 왜 나오나? 응? 종 모양의 화산이다. 야, 종 모양이가 종상화산. 어디야? 울릉도겠지, 울릉도. 내지는 제주도 남서부에 있는 뭐 산방산 뭐 이런 게 종상화산인 거지. 그냥 니은. C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평탄한 곳이 윤기에서 안 했어. 신생대 제3기에 뭐야? 경동성 묘곡 운동으로 솟아올랐지. 윤기했잖아. 윤기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디귿. A의 기반함은 뭐야? 주변 산재 기반함은 변성암질이지, 변성암. B의 기반함은 뭐야? 화강암이잖아. 화강암보다 풍화 침식에 당연히 강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형이 형성된 거지. 그렇지 않냐? 같은 풍화 침식을 받았어. 근데 B는 주저앉았잖아. 근데 A는 상대적으로 높아, 안 높아? 높지. 그러니까는 이런 지형이 나온 거지, 침식 분지가. 그지? C는 B보다 야, 충적층이 발달하여 변홍사에 유리하다 했는데 애초에 내가 말했지만 이 동네는 변홍사를 못하죠. 안 하지. 배추 재배한다 했잖아. 그리고 침식 분지에는 뭐가 흘러? 이쪽이 분지면 이렇게 뭐가 흘러? 강이 하천이 흐르잖아. 그러면 하천이 흐르면은 거기 양안에 충적층이 발달해야 안 해? 하겠지. 그러면 범람원, 자연재방 배후숲이 형성될 거고 거기서 논농사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적층과 변홍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논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쉽게 풀어줬습니다. 자, 농업 문제인데 쉽게 나왔어. 상대적으로. 도별로 출제가 됐고 재배 면적을 묻고 있네. 자, 과수, 맹류, 채소야. 이제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지역을 또 줬어요. 지역을 줬어. 평소에 평가원이면 어때? 가린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가려도 풀 수 있어야 돼. 알았니? 보자. 벼 줬어. 그리고 A, B, C가 나와 있어. 그럼 A, B, C를 이제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 줬으니까 쉬워. 근데 우리가 지역 안 줬다고 생각해보자. 안 줬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 야, 경북, 전남, 경기인데 A, B, C 중에서 특정 지역에만 유독 더 많은 게 뭘까? 이렇게 따져가는 거지. 난 A 가려고 생각해. A. 여기만 있잖아. 그거 뭐야? 맹류라는 거지, 맹류. 그러니까 얘가 전남이 되고 얘가 맹류가 된다. 오케이? 자, 골랐고. 그 다음에
C는 다 많아. 근데 B는 여기만 있어. 그럼 뭐야? 과수구나. 그럼 나머지 C가 채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그 뭐라 해야 될까? 특화도라 해야 되나? 이제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있어서 그런 걸 따져보면 채소와 벼는 사실 안 재배하는 곳이 없어. 제주 빼고. 제주는 이제 벼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식탁만 따져봐. 우리가 딱 밥상 차렸을 때 뭐야? 일단 밥이 있어 없어? 있지. 밥 안 먹는 동네 있니? 없잖아. 그리고 채소 반찬들 많아 안 많아?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되는 작물들인 거기 때문에 채소와 벼는 크게 지역별로 편차가 없다. 제주 빼고. 다만 맹류라는 작물의 특성은 뭐야? 메인 작물이 아니잖아. 그냥 땅이 휴경지가 되니까 그 놀리기 싫어서 가는 거잖아. 벼 수확하고 나서 남부지방에서 따뜻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과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기호에 따라서 먹는 거지 않냐?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수는 뭐야?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많은 지역. 바꿔 말하면 연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경북에서의 특화도가 높은 거지. 그지? 좋습니다. 선지로 넘어가 보죠. A는 벼보다 국내 생산이 많다.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야. 애초에 우리나라의 주곡 작물이자 메인 작물이 벼야. 그리고 벼 다 재배하고 나서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서브로 재배하는 게 맹류라고. 물론 완전 옛날에는 이제 보릿고기라 그래가지고 맹류 재배하고도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배꼽이 배보다 클 수도 없겠죠. 당연히 벼가 맹류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겠죠. 그 다음 맹류는 과수보다 벼에 그루가리 작물 나왔죠.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비율이 높죠. B는 C보다, 과수는 채소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했는데 시설 재배가 뭐야? 쉽게 말해서 하우스지, 하우스. 비닐하우스. 야, 근데 과수라는 거는 다 이제 과수원, 나무들이잖아. 나무를 하우스에 가둬놔? 아니지. 근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우스 채소를 많아, 안 많아? 많잖아. 텃밭 이렇게 겨울에 가둬놓고 하우스에서 온실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은 채소가 과수보다 높겠죠. 그다음 A는 맹류, B는 과수, C는 채소이다. 딩동댕. 정답 4번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유사기출 보면은 작년 6평이거든? 작년 6평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출제를 하기 시작했어. 원래는 시도별로 출제했잖아. 모든 이제 농업 문항들이. 근데 이제 작년 6평과 9평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출제를 했어. 그래서 평창, 김제, 그 다음에 서귀포가 나왔는데 그냥 얘네들을 지역 떠올려주면 되는 거야. 평창은 고랭지 농업하니까 채소 비율 높겠고, 그지? 김제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곡창지대, 전북이잖아. 그러니까 쌀과 더불어 가지고 맹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귀포는 제주니까 쌀 아예 없고 과수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그지? 됐습니다. 제주어 문제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 그냥 표만 딱 수능 특강 아니야, 수능 특강? 야, 출하액 상위 5개 시도 볼까? 야, 이 보지도 말고 맞추자. 그냥 자존심 상해. 경기,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도시에 발달했네. 그지? 전통적인 대도시들이잖아. 경부축을 필두로 한, 그지? 뭐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인가 봐. 그러면 뭐야?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인가 봐. 뭐가 될까?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그지? 노동집약적 제조업. 섬유가 되겠지, 섬유. 이제 섬유 같은 경우 이제 1위가 지금 경기잖아. 근데 우리가 경기도 배울 때, 경기도는 그려볼게 한번. 노른자가 서울이죠. 이제 항상 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안산, 화성, 평택 이쪽 지역이잖아.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산은 빼고
나오면 이제 화성 평택인데 얘는 중화 위주잖아. 선생님 그럼 섬유는 어디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경기 북부에 특화돼 있어. 아직까지 메인으로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는데 여기 뭐 의정부가 이렇게 있거든. 내가 사는 의정부가 있으면 의정부 위에 양주가 있고 의정부 오른쪽 위에 포천이 있고 연천 막 이런 동네가 있단 말이야. 이쪽에 특화돼 있어. 섬유공업은. 그래서 경기 남부는 중화학에 특화가 돼 있다면은 경기 북부는 뭐냐면 섬유에 특화가 돼 있다. 섬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드라이브 자주 하는데 양주 쪽 지나가면서 섬유 지원센터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경기 쉽게 말해서 북부다, 북부. 그다음 나는 경북, 전남, 충남. 경북, 전남, 충남. 포항, 광양, 당진. 포광당. 그지? 내가 이제 암기를 위주로 하는 건 싫어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표 많이 봤잖아. 경북이 1위인 게 뭐야? 1차 금속이겠죠. 근데 이제 울산이 사실은 이게 4등인데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울산에 제철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물론 이게 뭐 아주 관건이 되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울산에 제철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차 금속이라는 게 1차 금속이 제철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은 1차 금속이라는 제조업 안에 제철이 있는 거지 다른 것들도 포함하고 있거든. 근데 울산에서 발달한 건 제철 공업이 아니라 이제 재련, 금속을 재련하는 공업이야. 몰라도 돼. 그냥 듣고만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울산에 제철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울산 어떻게 외워? 정유석유화학, 그지? 정유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이렇게 있다 외우잖아, 그지? 좋습니다. 그 다음 경기, 울산, 충남, 경남, 광주가 탑5 안에 든다, 그지? 그리고 경기, 울산, 경기도 자동차 공장, 광명 소화리 공장, 화성 공장, 기아 자동차. 그다음에 울산에서 현대랑 제네시스 만들고, 그지? 충남에 아산에서 소나타랑 그랜저, 그다음에 아반떼 만들고, 그다음에 서산 동이오토에서 레이랑 모닝 만들죠. 그래서 얘가 자동차 되겠지. 그럼 섬유 1차 금속 자동차.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준다. 또 기후지표인데 남북한 이렇게 여러 개 나왔어. 몇 개야? 4지역이구나. 봅시다. 나온 지역 보면은 중강진, 청진, 대구, 제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남한의 2군데, 북한의 2군데 어떻게 볼까? 기본적으로 위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남한, 북한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갈수록 연강 수량은 적어져. 지금 천이 안 된다고. 가랑나는. 그럼 가랑나는 뭐야? 북한이고 다랑나는 남한이라는 거지. 오케이? 가보자. 그럼 이제 가랑나가 청진, 중강진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연교차 큰 게 어디야? 당연히 내륙에는 중강진이지. 그래서 가가 뭐가 돼? 연교차 40도. 한반도에 제일 크지. 중강진이 되겠지. A. 나가 B. 이제 다랑나인데 얘는 뭐 연강수량도 비교되잖아. 남한 최소 우지가 경북 내륙에 되고 1000mm. 얘는 제주도 1500mm 정도 돼. 1500mm. 그래서 다가 C, 제주도 D. 그래서 정리라고 좀 넘어가 볼까? 정리? 강수 정리할 때는 남한 따로 북한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눴다시피. 자, 남한 가볼까? 남한에 다우지, 소우지. 자, 남한에서 가장 최다우지는 어딜까? 그지? 거제도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거제도. 아까 설명했던 거지. 그 다음이 자, 서귀포. 그 다음 대관령.
그래서 거제도가 2000mm 단위 생략, 서귀포 대관령이 한 1900mm. 그 다음이 이제 남해안 일대거든. 남해안 일대라는 게 이제 거제 잡았는데 여기 이런 남해안 일대 있죠. 여기가 대강 강수량이 한 1600mm 정도 돼. 1600mm. 그 다음에 제주가 1500. 그 다음에 한강유역이 1400이야. 한강유역이라고 하면 어디야? 뭐 서울, 동두천, 양평, 뭐 춘천, 홍천 이런 동네들 대강 1400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우진, 강수량이 적은 순부터가 되겠지. 어디가 가장 적을까? 경북 내륙. 경북 내륙이라 하면 대구, 안동 뭐 이런 지역들 그지? 1000mm. 그 다음이 경북 해안. 경북 해안이라 하면 포항, 영덕, 울진 이런 지역들 1100mm 정도 돼. 그 다음이 서해안. 남한이지? 남한 서해안. 서해안이라 하면 목포, 군산, 인천 여기가 1200mm 정도 돼. 됐습니까? 좋습니다. 북한 보자. 자, 보통 우리가 북한의 다우지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 원산이거든, 원산. 여기 원산만에 있는 원산. 물론 평가원 기준으로는 원산이 최다우지는 맞는데 우리가 사실 EBS에서 가끔 언급되는 적이 있다? 어디냐면은 여기 아래에 휴전선 바로 위에 장전이라는 곳이 있어. 쉽게 말해서 금강산이 있는 데거든? 여기가 실제로 원산보다도 강수량이 더 많아. 그래서 EBS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을 해볼게. 장전이 가장 실제로는 북한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장전. 금강산 쪽이야. 얘가 1500 정도 돼. 그 다음이 원산만에 있는 원산인 거지. 원산이 연강 수량이 한 1300mm 정도 돼. 1300mm.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강 수량 많은 지역. 청천강 중상류. 항상 점이 여기 찍히거나 뭐 여기 찍히거나 그렇거든? 이제 여기에 구성, 회천 이런 동네인데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그래서 청천강 중상류. 청천강 중상류가 연강 수량이 1100m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적은 아니지만 여기 압록강 삼각주 하구 있는데 신의주 얘가 한 1000mm 정도 돼. 자, 그럼 이제 가장 연강 수량 적은 곳 어디냐? 여기 나온 지역. 바로 관북 해안에 있는 청진. 여기는 뭐가 흘러? 한류가 흐르죠, 한류. 한류 흐르는 관북 해안의 청진. 청진이 연강 수량이 한 600mm 정도로 가장 적다. 아, 다른 색깔로 적어야겠다. 그 다음에요, 나오는 지역 중에 청진했고 연강 수량 갓도 적은 지역. 그죠? 우리 평양의 외항. 서울로 따지면 인천 역할을 하는 지역이 어디야? 남포지, 남포. 그지? 남포가 한 800mm 정도 돼. 그 다음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900mm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정도는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는 강수량 많은 순으로, 다우지는 강수량 많은 순으로, 소우지는
적은 순으로. 소우지도 적은 순으로. 근데 남북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본적인 값이 북한이 더 적다라는 거야.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값은 다운이 돼. 그래서 다우지 얘는 2000인데 얘는 많은 게 1500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소우지 중에서도 제일 적은 게 1000인데 얘는 뭐야? 거의 반절 600이잖아.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이런 거는 한 5초면 풀어.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기출이 언제 나왔냐 봤을 때 18학년도 수능이야. 이제 이때도 똑같이 연교차랑 연강수랑 줬는데 이때는 남한만 줬거든? 조금 애들이 어려워했었어. 왜냐면 생소한 지역이 나왔었거든. 어디냐면은 서울, 대구, 목포까지는 좋았는데 대전이 나왔어. 대전. 선생님 어떡해? 대전? 일단 볼까? 우리 배운 데로 가볼까? 연강수량 가장 적어 소우지야. 경북 내륙에 대구, 시, 1000mm. 그 다음 적은 곳은 목포 어디야? 서해안 1200, 1200, 목포 D 이렇게 풀린다고. 완전히 꿀이지. 선생님 근데 망했어요. 다랑 나요. 한강유역 1400 서울 오케이 됐는데 대전 똑같아. 연강수량 망했어. 그럼 연강수량으로 대전 서울 구분돼야 하는데 안 된다고. 뭘로 구분해야 돼? 연교차에서는 차이가 나니 안 나니? 난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대전 서울 중에 상대적으로 내륙에 있는 게 대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 연교차 큰 다가 대전이네요. 땡 이 새끼야. 넌 재수. 안 된다고. 아까 그 전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연교차라든지 또는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건 바로 뭐라 했어 내가? 최한월 평균 기온이라고. 최한월. 그럼 대전 서울 중에서 누가 더 추워? 이건 쉽잖아. 당연히 북쪽에 있는 서울. 그럼 연교차 누가 커? 서울. 그럼 다가 뭐가 돼? 서울. 이렇게 풀라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또 지형 돌아왔습니다. 특수지형. 자, 보면은 또 지역으로 힌트를 줬습니다. 정성군. 어디야? 카르스트 지형. 그 다음 제주시. 화산 지형이 있다, 그지? 근데 얘 뭐야? 기생화산이 있고. 정성군에 이런 뭐야? 돌리네 같은 게 나왔네? 카르스트 지형이겠지? 이제 돌리네가 적을게. 오케이, 좋아. 봅시다. A에서는 A가 어디야? 얘는 그냥 뭐 카르스트라 할게. 카르스트 지형 일부. 회백색이야? 여기 회백색이니? 아니잖아. 우리 테라로사 적색토잖아. 그지? 적색을 띠는 간대토양이 나타나는 곳이지. 간대토양. 야, 간대토양이 게 뭐야? 기반함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토양인 거잖아. 성대토양은 뭐고? 기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이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 세제한 친구들 잘 알지? 포드졸토, 포드졸토. 강산성을 띠는 포드졸토. 냉대기후에서 나타나는 포드졸토. 완전히 개소리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토양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하고 넘어가 볼까? 토양? 야, 토양은 크게 구분이 어떻게 나뉘냐? 성숙토와 미성숙토 나뉘어. 성숙토와 미성숙토. 자, 그럼 성숙토에는 뭐가 있냐? 항상 이게 많이 들어왔었지. 간대토양이라는 거는 기반함, 모함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대토양은 기후적인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러면 간대토양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아까 카르스트형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 풍화토. 테라로사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 풍화토가 있죠. 현무암 풍화토는 무슨 색을 띨까? 회백색을 띄요. 회백색. 자, 그러면 성대토양에 뭐가 있을까? 성대토양. 회백색토, 갈색토, 적색토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제 세지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회백색토는 주로 냉대기후라고 하고 갈색토는 온대기후, 적색토는 열대기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지에서는 상대적으로 회백색토는 중부지방 내지는 북부지방, 중북부지방. 그 다음에 갈색토는 중부지방. 그 다음에 적색토가 이제 남부지방 있지? 남부지방에 적색토가 나타난다 얘기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성숙토 정리를 했어. 그럼 미성숙토는 뭐냐면 토양의 발달 정도가 크게 높지 않은 거야. 얘네들은 기반암 내지는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반암의 성숙도가 높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있을까? 딱 살펴볼게. 얘는 충적토가 있어. 첫 번째. 선생님, 충적 얘기 많이 들어왔죠. 아까 그 침식분지 얘기할 때 충적 얘기 나왔잖아. 무슨 얘기야? 하천 주변에서 발달하는 토양이라는 거야. 하천의 범람에 의해서 쌓이는 토양. 충적도. 그럼 얘는 뭐에 따라? 하천의 유로를 따라 발달하겠지. 하천의 유로. 그지? 하천의 유로를 그대로 반영하겠지. 그 다음에 염류토가 있어. 야, 염이 뭐야? 염. 소금기지, 소금기. 소금기 때려면 어디 주변이야? 바닷가 주변, 바닷가 주변. 오케이? 바닷가 주변에서 있는 토양인 거지. 바닷가, 바닷가 주변. 우리가 밀물 때는 바닷물이 넘어오잖아. 그럼 우리가 감조현상이 나지, 감조현상. 그러면은 그 주변, 감조 구간 주변에서는 밀물 때 염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염류토, 바다 주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양,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넘길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만만하게. 근데 이런 거 깊게 물어보면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자. B는 화구의 함몰, 그만. 상관없잖아. 칼데라이다. 야, 칼데라 하면 우리가 뭐야? 칼데라 분지거나 칼데라 호. 그치?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 칼데라호는 백두산 천지. C에서는 공룡 발자국 어디서 나타나? 그지? 남해, 그 남부지방, 남해안 일대의 경상 누층군에 나타나죠. 경상 누층군. 그 다음에 D, 기생화사는 돌리네? 얘잖아. 돌리네가 여러 개를 우발라라고 하는 거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 O, A의 기반함은 고생대에 형성됐죠. C의 기반함, 얘는 뭐야? 현무암질이겠지. 신생대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토양 얘기 나왔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줘라 하고 넘어갈게요. 야, 너무 쉽게 나.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대도시권 문제인데
단계 구분도로 문제 풀래. 이거 거의 한 막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스타일 문제야. 경기도 내 상위 하위 지역 얘기를 했는데, 자 보자. 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높아? 우리 서남부 지역. 야, 얜 왔고 나왔다. 뭐가 제일 높을까? 제조업지표 높겠지. 제조업지표. 어디 높은가?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겠지. 그냥 바로 정답 1번 나와버리네. 허무하게. 나와보자. 어디가 높은가? 우리 경기도에서 촌락지역 있지?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그잖아. 촌락지역에서 높은 거 뭐겠어? 뭐 노년지표가 높겠지. 노년지표. 노령화지 있어. 너무 쉽게 나왔어. 자, 인구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작년 수능이 똑같이 나왔어. 작년 수능은 더 어렵게 나왔는데 배치도 똑같아. 19번. 똑같잖아. 근데 이게 오답률이 60%가 넘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인구 특성. 자, 보자고.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경우의 수. 인구에서 나온 적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공업도시. 두 번째, 촌락. 세 번째, 대도시거든.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 야, 대도시로 가면은 뭐 서울 내지는 광역시들 또는 경기도 내에서 뭐 100만 되는 도시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대도시는 전반적으로 성비가 어떨까? 전반적으로 여초야. 바꿔 말하면 성비가 100 미만이라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대도시의 산업 구조를 우리가 떠올려보면 울산 빼고 다 뭐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안 높아? 높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서비스업은 주로 여자가 종사합니다. 여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 갔다가 카페 갔어. 다 나한테 서빙해주고 서비스해주는 사람 다 여자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도시는 전반적으로 여초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적으로 봤을 때 그죠? 청장년층 비중이 높다. 오케이, 됐어. 그다음 공업도시. 공업도시는 전반적으로 남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청장년층 남초. 더불어서 그 지역 내 청장년층 비중이 높아 안 높아? 높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야? 청장년층이 남초이면서 지역 내 청장년층 비율 높은데 뭐 울산인 거지. 뭐 울산 비롯해서 여러 그 공업 도시들이 이런 특성을 보인다. 자, 그다음 촌락. 자, 촌락의 특성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비율 높아 안 높아? 높지. 노년층 비율 높은데 또 중요한 게 공업 도시랑 똑같이 청장년층이 남초야. 자, 그래서 청장년층이 남초야. 그러면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보통 20, 30대잖아. 근데 거기에서 성비가 불균형해져 버려. 성비 불균형. 그래서 이 촌락 지역에서는 어떤 걸 많이 행해? 그치? 결혼 이민자들을 많이 데려와 안 데려와? 데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는 거지, 지역 내에서. 그래서 국제 결혼이 많다. 국제 결혼하는 비중이 높다. 오케이? 더불어서 촌락이니까 노년층 비율 높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대입해보자는 거지. 성비는 이게 100이야. 아, 청장년층인데 여기가 완전히 남초네. 완전히 남초네, 청장년층이. 그럼 경우의 수는 공업도시거나 촌락 중에 하나인데 게임 끝. 전반적인 머리수는 어디가 더 많아? 노년층이 더 많지. 그럼 뭐야? 촌락이네, 촌락. 나온 적 볼까? 고흥반도의 고흥, 그 다음에 거제도, 그리고 김해시가 나왔어. 고흥이면 게임 끝이지. 우리 깡촌 중에서도 깡촌의 리더 어디야? 고흥이잖아. 그럼 가가 뭐가 돼? 고흥군이 되겠지, 고흥군. 그럼 나를 보면 나도 성비가 기본적으로 청장년층에서 100이 넘어. 그럼 뭐 공업도시겠지. 그리고 인구 비율로 따져보더라도 청장년층 비중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업도시인 B가 나로 매치를 시켜줄 수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A, C의 경우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좀 아쉬운 게 김해보다는 뭔가 다른 그냥 완전한 대도시를 좀 찍어줬으면 어땠을까? 뭐 부산이라든지.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김해도 이제 거제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산업 구조에 있어서 제조업이 발달했거든. 이게 물은 적이 있어, 실제로. 부산, 김해, 뭐 깡촌, 창녕이었나? 2021학년도 그죠? 9월 모의평가였을 거야. 3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부산, 김해, 경남에 따른 깡촌 이렇게 구분했었어. 근데 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조업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A, C가 있었으면 나름대로 또 이걸로 고르는 학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지역을 완전한 대도시로 골라줬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오케이. 작년 수능 이렇게 나왔다. 보면은 얘는 지금 지역군으로 묶었거든. 김해, 양산, 무진장, 서산, 당진. 그럼 여기서 스탠스가 얘가 이제 공업도시. 그 다음에 얘가 깡촌. 그 다음에 얘가 나름 이제 대도시 스탠스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노년층 많은 게 깡촌인 거고. 그 다음에 청장년층 비중에 있어서, 그죠? 어떻게 봐야 돼?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많은 게 어디냐? 남자들이 많은 게 여기지. 그래서 얘가 공업도시. 여기가 도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개정교육과정에서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외국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봅시다. 나온 지역이 대전, 안산, 예천이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기 앞서서 외국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외국인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야. 두 번째가 결혼 이민자. 세 번째가 유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일하러 와? 카페 알바로 와? 아니지. 주로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러 옵니다. 근데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그 성별은 뭐야?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을 써야 되니까 남성들이 많이 종사를 하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에 종사 하는 비중이 높다. 무조건 제조업은 아니지. 근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살까? 공업도시에 많이 살겠지. 그리고 이 외국인 근로자에서 성비 따져보면 남초라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말했다시피 촌락으로 와. 아까 문제랑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수를 따지면 당연히 대도시 지역이 많아. 근데
그 비중, 총 결혼하는 건수에서 결혼 이민을 하는 건수를 따지면 대도시보다는 촌락이 높다. 왜? 인구 구조 자체가 결혼 정년기에서 성비 불균 일어나는 게 촌락이잖아, 그지? 그래서 주로 촌락이 많다. 퍼센트가 높다. 근데 촌락의 성비는, 그 청정년층 성비는 남초였잖아. 그러니까 주로 여성이 온다. 따져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학생은, 야, 유학생이 뭔데? 유학생은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 어디로 공부하러 와? 중고등학교로 공부하러 와? 아니죠. 대학교로 공부하러 온다. 대학교.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그지? 대학생. 대학생이다. 야, 그럼 대학이 고흥에 많아? 부산에 많아? 당연히 대도시인 곳에 많겠지. 그럼 대도시에 많다. 이렇게 따져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개의 외국인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외국인 근로자라는 거. 알아둬야 돼. 좋습니다. 자, 왼쪽 표에서 외국인 주민 수 및 성비인데, 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그 지역의 인구와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대전, 안산, 예천 중에서 가장 대도시인 대전이 총 외국인 수가 많겠네요. 그러면 나가 대전이겠네요. 7만 9천 명이니까. 이러면 그냥 맛 가는 거야. 뭐도 봐야 돼. 성비. 얘만 지금 100이 넘잖아. 오케이? 그럼 100이 넘는다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거지. 그럼 공업도시라는 거네. 그럼 나가 뭐가 된다? 나가 안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좀 놀랐어. 나도 당연히 대도시인 대전이 더 많을 줄 알았거든? 외국인 수가. 근데 안산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경기도 내에서 안산이 가장 나는 그 외국인 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인구 150만급인 대전보다도 많다는 건데 깜짝 놀랐어. 이 안산이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2배가 넘어, 대전 인구가. 근데 지금 외국인 주민 수는 3배가 넘어, 안산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외국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그 비중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가랑 다 대전, 예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스케일로 구분이 되지. 그래서 22,000명인 가가 대전, 깡촌인 예천이 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돼. 대전, 안산, 예천. 상대적으로 대전에서 비중 높은 게 A야. 그럼 A가 뭐가 될까? A가 유학생. 대도시니까. 대전에도 좋은 학교들 많죠. 뭐 카이스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랑 C인데, B랑 C. 자, 예천이 상대적으로 B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된다? 결혼 이민자가 된다. 결혼이라 쓸게. 그 다음에 C가 외국인 근로자.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선지 넘어가 보자.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낮죠. 우리가 사실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니은,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했는데 결혼 이민자가 뭐였어? B였지. 자, 따져보면 대전이 오히려 결혼 이민 비율이 높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틀렸고, 좀 정답은 5번일 텐데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머릿수를 묶고 있어. 야, 그러면 외노자 수, 자, 가장 이제 안산 예천이 비중은 비슷해. 그러면 안산이 가장 외국인 주민 수도 많고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구성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그럼 당연히 안산이 가장 많겠고. 그 다음에 예천이랑 대전은 게임이 안 되게 차이 나잖아, 명수가. 그리고 뭐 이거는 비율이 한 2배밖에 차이 안 나니까 예천이 가장 적어, 안 적어? 적겠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 5번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평 해설 이렇게 해봤는데
오답률이라든지 근극컷 이런 것들이 좀 수능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공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아까 그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공부를 착실하게 하시면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점수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꼼꼼하게 이번 6평 학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